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한 2달 정도, 2달 정도 상표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그래서 상표법이 뭔지부터 좀 보셔야 될 거예요. 특허는 이제 발명을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계실 거고, 상표는 마찬가지로 상표를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호의 대상이 발명이냐 아니면 상표냐에 따라서 보호 방식도 다를 거고 법익도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이랑 공통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출제 포인트는 다른 부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표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년에 있을 변리사 1차 시험과 내년에 있을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해서 공부 더 이상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 수업의 목적은 그 전에 죄송합니다.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설명부터 저는 이제 저는 54기 합격자예요. 54회. 여러분들은 60회에 합격하실 거고 6기 정도, 6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 이름이고요. 여러분들 목적을 좀 특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할 때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액션을 하게 되면 좀 세게 말하면 헛짓거리? 그런 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목적은 변리사가 되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변리사가 되려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변리사 1차 시험과 변리사 2차 시험에 모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변리사 1차 시험에는 아시다시피 산업재산권법, 놀랍게도 이게 1교시예요. 여러분들이 민법부터 배우셔서 민법이 1교시일 거라 생각하실 건데 내년 시험장 뜻 들어가는 순간에 1교시가 산재인 거 보고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산재가 1교시입니다. 두 번째로가 민법개론에서 민총, 물권, 채총, 채가까지만 하고 우리는 친족, 상속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이 있죠. 자연과학에는 물화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일차와 2일차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59회 2차 시험을 기준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2번을 시험 봐요. 1일차에 1교시가 특허법, 2교시가 상표법, 3교시가 민사소송법, 소위 이제 민소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이 있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총 3일을 시험 봐요. 1차 하루, 2차 이틀 이렇게 3일을 시험 봅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시험을 봐요. 자, 이 중에서 상표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2차 시험에선 상당해요. 상표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점. 100점. 그리고 2차 시험은 특허, 상표, 민소를 100점씩 할당을 하고 그 평균 점수로 이제 커트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은 그 평균 점수에 포함되지 않고 패스페일 위주입니다. 50점만 넣으면 돼요. 산업재산권법 안에 상표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다행히도 저작권 아직 없고요. 상표법이 차지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표법은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상표가 10문제 나와요. 그래서 특허가 1번부터 20번, 상표가 21번부터 30번, 디자인이 31번부터 40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이렇게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해요. 12분의 1. 40문제, 40문제, 40문제 중에 10문제에서 딱 12분의 1, 10%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적은 포션이죠. 적은 포션. 그래서 1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100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차 때부터 비록 10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2차 시험까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숨차네요. 마스크 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은 이렇게 1차, 2차를 합격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1차 상표법 10문제를 마치겠다고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맞죠? 할 거 되게 많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 중에서 상표법 10문제 저랑 같이 하시면 10문제 무조건 다 마치게 해드릴 자신이 저는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상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철저하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전달 드리는 건 다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뺄 게 하나도 없어요. 빼도 되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상표 이렇게 이제 상표법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하시고 저희 수업은 상표법인데 제가 좀 다른 얘기도 했었죠. 저는 상표법 강사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합격을 도와주는 선생님으로 좀 다가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변리사 시험을 준비했고 공부했고 떨어져도 봤고 합격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만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건 특허법이에요. 특허법. 그래서 상표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즉 공부 대상을 좀 특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상. 그 대상은 바로 상표법입니다. 법조문. 상표법. 이 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만큼.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상표법입니다. 상표법. 오늘 법조문 나눠드렸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다음 딱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그럼 상표법 있고 시행 2023년 2월 4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현재 시행되는 상표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23년 2월 4일 개정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칙상 2023년 2월 말에 시험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행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이 아니지만 시험 볼 땐 현행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즉 1차 시험에서는 20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이 법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위 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상표법 밑에 하위 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법 보시면 무슨 산업재산권, 산업통상자원부령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거 따라가 보면 뭐가 있냐면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안 드렸어요. 앞으로도 안 드릴 거예요. 왜 안 드리겠어요?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상표법 안에 심사 기준이 있다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심사 기준은 법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심사 기준은 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고 엔터를 탁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나와요.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모든 법조문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법 다 시행령, 시행규칙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심사기준을 검색해 보세요. 안 나옵니다. 심사기준은 절대 법이 아니에요. 심사기준은 뭐냐면 여기 상표법이 있죠. 상표법이 있고 상표법은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출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줄지 말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즉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시하면 침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시하면 침해인지죠. 특허는. 상표는 바꿔서 말하면 출원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실시에 대응되는 개념이 앞으로 배우실 건데 사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사용하면 침해인지에 대한 건데 그 두 개 중에서 앞에 거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누가 판단해요?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하죠. 특허청 심사관. 특허청 심사관을 위한 것이 심사기준. 심사기준. 이 법에 있는 내용이 불명확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심사기준이 우리는 이렇게 심사하자라고 해서 자기들 약속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절대 법이 아니라 그냥 회사 내부 규칙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가에서 인강 같은 경우에는 2배수를 제공하잖아요. 2배수를 제공하자라는 게 내부 규칙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효력이 없어요. 근데 심사기준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법보다 더 많습니다. 시험범위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법이 있고 지금 시행되는 법은 요 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은 개정법이고 그 말은 현행법이 있고 개정법이 있고 개정법이 있고 개정법이 있고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상표법이 30번은 더 개정된 것 같아요. 대충 봐도. 그렇게 개정이 되는 이유는 특허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산업재산권법은 이렇게 개정이 되게 많이 돼요. 그 이유가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특허, 즉 발명, 상표, 디자인 이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의 어떠한 도덕관념이 변하잖아요. 그거에 따라 발맞춰서 변화하는 게 산업재산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상관없이 장발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공소양속에 반하진 않죠. 장발이라 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거 다 걸렸어요. 다 잘라야 돼. 옛날엔 치마도 못 입었어요. 그런 게 공소양속이거든요. 옛날엔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지금은 안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관념을 바꿔서. 그래서 법에서 여기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어요. 바뀌어야 될 이슈가 있고 또는 불명확한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개정되어 개정법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개정된 법, 개정법은 출제 1순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냥 개정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핫하게 달궈지다가 논의를 많이 하다가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고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법 중에서 어떤 부분은 굳이 개정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판례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해야 되는데 뭔가 불명확해요. 불명확할 때 이걸 해석해 주는 게 판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하겠죠. 불명확한데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판례라는 거예요. 판례도 출제 1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터지고 그 분쟁의 결과가 판례로 나오게 되는데, 분쟁이 터지기 전에 학자들이 여기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해요. 그러면 그 법조문에 대해서 A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B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 견해가 다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학설이라고 해요. 학설. 그래서 상표법에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고요. 불명확한 부분은 학설이나 판례가 있게 되고, 우리 1차 시험에서는 판례가 출제되고 학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학설이 출제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상표법을 배우셔야 되고, 상표법 교재를 기준으로 배우실 거고, 이 교재는 오판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오판을 구성한 것이고, 주된 내용은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당연히 개정법도 들어있는 거고 판례도 들어있고 학설도 들어있는데, 심사 기준은 정말 요만큼만 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것조차 필요 없는데 혹시나 해서 방어적으로 공부하자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방어적으로. 그래서 기본서 지금 찍고 있을 텐데, 이게 약 400쪽 정도라고 합니다. 약 되셨죠? 약 400쪽.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400쪽으로 되나? 이렇게 불안해 하세요. 제가 이제 타 강사님들 교재의 분량에 비해서 40% 정도밖에 안 되는 페이지라서, 그러다 보니까 600페이지나 부족하잖아요. 내용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안 부족하고 이것도 차고 넘치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양을 늘리지 않을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양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여기 다 뺐어요. 여기 다 빼서 그런 거, 안 나와서 빼는 거예요. 되셨죠? 이거는 여러분 심사관 되고 싶으면 이거 하시고요. 심사관 되고 싶으면. 우리 심사관 될 거 아니죠? 심사관 될 거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표는 상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합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다 여기에 담아놨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질문을 하시게 되세요. 제 교재에 없는 내용이 그 교재에 있으니까 이거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돼요? 라고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 이 교재로 여러분들 내년 60회
1차도 대비하시고요. 내년 2차 강의도 이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바꿀 일은 없어요. 깨끗하게 쓰시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이제 교재를 드렸고 플러스 보충 자료를 드릴 거예요. 자, 보충 자료는 일단 조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드린 조문. 근데 조문 제목을 보시면 상표법 밑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표법 밑줄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만날 때는 그 밑줄에 구멍을 뚫어 드릴 거예요. 구멍, 빈칸을 뚫어 드려서 상표법 빈칸 자료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상표법 밑줄 위주로 좀 암기를 하시고 빈칸을 채우는 연습을 하면서 처음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 따로 있으니까 같이 놓고 봐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얘랑 짬뽕 시킨 것도 드릴 거예요. 얘랑 짬뽕 시킨 거는 상표법 밑줄 빈칸 자료가 될 건데 이 자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밑줄, 여기가 빈칸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손으로 가려놓고 여기 보면서 암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 결국은 조문 자료 하나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 하나. 두 번째로는 상표법 도식화 자료를 드릴 거예요. 상표법 도식화 자료. 네, 수업 시간에 이 도식화 자료를 많이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걸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필기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기 노트. 되셨죠? 그래서 모든 수업은 다 이걸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 좀 도움을 받으시라.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쓰기는 해요. 잠깐 쓰긴 하는데 교재 보다가 이거 보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면 집중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자료는 이렇게 되고 교재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는 상표 기본 강의를 할 때 법만 하진 않을 거고요. 판례도 함께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특허법은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특허법 조문을 먼저 공부를 하고 계실 거고 그 조문이 다 익숙해지고 나면 그 위에 판례를 덮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특허법 강사면 저도 특허법을 그렇게 강의를 할 것 같아요. 특허법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출원이라는 단어도 처음 접하게 되고 우선권이란 단어 이런 것들 다 생소한 단어들을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조문을 봐도 힘들거든요. 조문이랑 판례를 같이 보면 이거 되게 그러니까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문을 먼저 보고 그 위에 판례를 얻는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상표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허를 하셨잖아요. 특허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특허청 절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출원을 해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이 되는 거고 출원을 해서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 이유 통지하고 보정에서 안 맞으면 최후 거절 이유 통지하거나 보정각하 결정하거나 그런 게 이미 익숙해 있죠. 익숙해. 원래 한 번에는 안 익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특허청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법의 판례를 함께 전달을 드려도 저는 소화시킬 자신이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소화가 될 겁니다. 저 역시 특허를 배웠고 특허를 배우는 와중에 상표도 배웠어요. 강사들이 착각하는 게 특허 배우고 오면 되게 잘할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해요. 저는 알아요. 하나도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면서 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적는 거는 1차 시험 범위예요. 1차 상표법 시험 범위. 1차. 요거 조금 1차.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 지우고 싶을 정도로 중요하진 않고. 자, 그럼 2차 시험 범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2차도 시험 보실 거니까 2차는 파란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2차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학설밖에 없죠. 여러분들 학설은 1차 때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달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2차 공부할 거기 때문에 전달을 드리되 이제 물론 깊이가 좀 다르긴 하지. 2차에서 전달드리는 학설과 1차에서 전달드리는 학설은 깊이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상표법이랑 다른 게 뭐예요? 라고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저 아니죠? 전 줄 알았잖아. 전 줄 알았잖아요. 저 아니죠? 그래서 1차 상표법이랑 2차 상표법이 다른 게 뭐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적을 알아야 나를 알죠. 그쵸? 1차 상표법이랑 2차 상표법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정답, 달라요 라고 말해도 정답이에요. 1차와 2차가 같다라고 했을 때 정답인 이유는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특허로 해볼게요. 1차 특허법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과 2차 특허법에서 신규성, 진보성의 내용이 다르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과목이에요. 근데 다르다라고 함은 그 깊이가 달라요. 깊이. 1차는 조문이고 판례고 그 워딩을 잘 암기해서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해하고. 2차는 그 워딩에 있어서 행간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추상적이죠? 이런 행간의 의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고프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행간의 의미는 밥 먹으러 가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좀 2차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저는 깊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기본 강의에서 다룰 것은 이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도록 하고, 깊이도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야지 10개 맞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들어가야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1차 때 하는 건 다 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에선 절대 안 나오고 2차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학설. 1차에선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기출된 지문 딱 한 번 있었어요. 21년 동안. 그것 때문에 볼 건 아니거든요.
그 기출된 지문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학설 몰라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설 외에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 있어요. 이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있긴 한데 이 이론은 상표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상표법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어떤 대상을 상표법으로 보호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격권 같은 거. 인격권 뭐 비슷한 게 이제 뉴스에서 간혹 나오긴 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고 모르실 거예요. 트레이드 드레스, 메타태그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들어도 모르는 그런 개념들은 상표가 아니거든요. 상표가 아닌데 어떻게 상표법으로 보호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지는 않고 이건 절대로 1차 시험에 안 나와요. 교재는 들어있어요. 왜? 2차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재는 들어있어요. 하지만 1차 때는 이런 부분들은 주로 나가지 않고 언급만 드리는 정도?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전달을 드려도 여러분들 어차피 다 까먹으세요. 어차피 안 나오는 거 아시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랑 앞으로 5월, 6월 이렇게 4월이죠? 네, 4월, 5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배우는지 아셔야 될 거잖아요. 상표법 교재 통합기본서 5판으로 볼 건데 거기에는 법과 판례와 학설이 들어있고 또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들어있기도 해요. 플러스 심사기준이 일부가 있긴 하나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떤 상표법에서 보호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대상들도 뒤에 수록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4월과 5월 이때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고 기본 강의를 수강하실 때 역시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걸 할 땐 항상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이 좋습니다. 기본 강의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조문을 암기하셔야 돼요. 조문을 암기해야 돼요. 조문은 1차에도 중요하고 2차에도 중요하지만 자, 1차에도 조문이 중요하고 2차에도 조문이 중요해요. 1차에 판례도 중요하고 2차에서도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요. 1차에서는 조문과 판례가 뭐 한 5대5의 비율로 중요해요. 이렇게 되셨죠. 2차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조문을 많이 보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2차 때 조문 암기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조문을 1차용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법조문이 1조부터 231조 1조 상표법 목적 237조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7조 과태료. 조문을 암기할 때 목적은 암기해야죠. 목적은 암기해야 되겠죠. 과태료는 갖다 버리세요. 아셨어요? 제가 이렇게 조문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안 봐도 됩니다 라고 하는 조문은 안 봐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조문 암기는 절대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하실 때만 조문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짓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정명령 절차
방식심사 흠결되면 보정명령 받죠. 방식심사. 행위능력, 대리권, 방식 위반, 수수료 불납 이러면 보정명령 받죠. 절차 무효로 가죠. 라고 특허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허랑 공통되는 부분은 안 나와요. 다른 부분이 나와요. 이게 원칙. 원칙은 특허에 없는 거 또는 특허와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에는 조약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배우셨죠? 조약우선권. 국내우선권도 있죠. 상표에는 조약우선권은 있는 반면에 국내우선권은 없어요. 그 이유가 특허는 보호대상이 발명이죠. 상표는 보호대상이 발명이 아니라 상표예요. 상표. 그렇죠? 특허가 국내 우선권 주장이 있는 취지가 뭐냐면 개량 발명을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개량 발명.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상표는 개량 발명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상표는 뭐냐면 샤넬, 나이키 이런 걸 상표라고 하죠. 개량된다, 진보하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암기할 때 제가 어디를 암기해야 되는지 기본 강의 때마다 전달을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어느 조문을 암기해야 될지는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문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맞춰야죠.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행대방수 나오죠? 행대방수, 절차 무효. 여기 나오면 특허법에서 배우신 걸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는 게 아니라 특허법에서 배우신 걸로 맞추게 됩니다. 똑같거든요. 조문 암기 이렇게 하시고 절대 예습은 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뭐 제시다 라고 하면 예습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초시다 라고 했을 때는 예습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예습을 하지 마시고 복습을 위주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가 끝날 때는 반드시 예는 가져가야 돼요. 이해가 뭐냐면 기본 강의의 목적, 모든 강의에 있어서 기본 강의의 목적은 혼자 책을 읽었을 때 책이 읽혀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해줍시다. 조문 좀 암기해 주시고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판례 암기하라고 아직 안 했어요. 판례도 암기했으면 좋겠긴 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바쁜지 잘 아니까 판례까지 아직 암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판례를 이해는 하자라는 거. 이해는 조문도 이해하고 판례도 이해를 하시라. 그리고 조문은 암기까지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1차 시험 볼 때 객관식이죠. 객관식에는 조문 지문도 있고요. 판례 지문도 있어요. 판례 지문은 정말 일부러 틀리지 않는 이상 안 틀려요. 물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러 틀리지 않는 이상 안 틀려요. 판례가 치사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치사하게. 근데 조문은 가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되게 치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치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겠다. 저는 안 틀려요. 상대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봐 저는 안 틀려요. 그만큼 조문은 그러니까 아는 거랑 찾아내는 거랑 다른 거거든. 여러분 확선 배우시죠? 확선. 당해 출원 일전이라고 나와야 되고 출원 전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문을 잘 보셔야 확선 그거잖아요. 당해 출원 일전에 출원되고 당해 출원 후 출원 공개 등록 공고된 이렇게 나는 거죠. 출원 일전, 출원 일후 아니고 출원 후 이런 것들이 이제 치사하게 나오게 되면 조문은 이해만 해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돼. 암기. 조문 암기해야 되는데 어떤 조문 암기할지는 제가 전달을 드린다. 조문과 함께 판례 출제되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강의 목적은 두 가지. 조문 암기, 판례, 조문 이해.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기본 강의를 이렇게 수강하시게 되면 문제풀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풀이.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 강사들이 문제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강사들이. 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기출문제집이랑 객관식 문제집이 있어요.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기출된 문제, 다른 객관식 문제는 기출문제 외에 이제 기출을 반영하거나 고려하거나 참고하거나 해서 창작한 문제, 이렇게 문제집이 있죠.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강사가 창작한 객관식 문제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말도 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둘 다 하는 건데 경험상 다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기출문제는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출문제 3번 보잖아요. 10개 다 맞아요. 틀릴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 벌써 이거 진도별 기출문제로 드릴 건데 (21년간) 기출문제예요. 21년간 기출문제. 그러면 적어도 200문제거든요. 200문제. 기출문제를 보고 나시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출제된 거 출제되고 지문이 똑같이 출제되네? 이런 것들 느끼실 거예요. 심사기준 진짜 필요 없네? 학설 정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의 방향성도 잡히고 출제되는 포인트도 어디인지 명확하게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21년간 기출문제 우리 섬해동만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섬해동. 일단 기본 강의 끝내고 나서 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 풀고 근데 제가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했다 해서 객관식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하고 물리도 하고 생물도 하시고 지구과학 이런 거 다 하시고 나서 다 정리됐다라고 하면 객관식 푸셔야지. 왜요? 우리 1년에 시험 한 번밖에 없잖아요. 방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기출문제만 풀었을 때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개정법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내년 개정법이 기출이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출된 이후 새로 나온 판례들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에는 단점이 뭐냐면 기출문제 이후에 최신 판례, 선고된 최신 판례라든가 개정법 무조건 나오는데 얘네들은 반영이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을 보시는 방법은 최종 정리를 11월 혹은 12월에 할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들어갈 거예요. 즉 최신 개정법은 반영했어요. 개정법은 반영했어요. 최신 판례는 저도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신 판례는 이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절대로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분량이 절대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상 해봤자 진짜 강의 듣고 공부하게 되면 한 2시간이면 되는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기본서에 있는 판례만 좀 뽑아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출문제를 참고하면 판례가 그냥 지문으로 띡띡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조문이 띡띡 나오기도 하고 판례가 띡띡 나오기도 해요. 조문은 조문집으로 그냥 보면 돼요. 조문은 그냥 이걸로 계속 보면은 해결이 돼요. 근데 판례는 상표법 기본서에 제 거는 400페이지, 다른 강사는 뭐 1000페이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판례가 산재되어 있으니까 판례만 좀 따로 추려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판례 강의도 개설이 될 겁니다. 판례 강의 되셨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여기 했던 거 판례만 뽑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는 거, 그리고 이거 기본 강의 때 그냥 소개만 드릴 거고 이것도 깊이 있게 보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와중에는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꼭 이렇게 몇 명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도 하셔야 되거든요. 왜? 내년 7월에는 100점으로 나올 거거든. 2차 시험에서는 100점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2차 기본 강의에서 또 학설이랑 이론이랑 다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지금 학원이랑 얘기된 게 이건 23년에 개설이 됩니다. 지금 개설된 거 말고 23년 2월에 개설될 예정이에요. 이 세 가지 다 수강하실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기로 학원이랑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요. 기출문제 빨리 깔아 드릴 테니까 바로 기출문제 좀 들어주시고, 판례 강의 이거 왜 또 해요? 또 하면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2차 기본 강의는 내년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컷으로 다 끝내주시면 될 거예요. 2차 기본 강의라고 해서 이런 게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긴 하고, 뭐 2차 시험에 있어서 어떤 답안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1차 기본 강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 말씀드렸죠. 내용은 똑같거든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신규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이거 잘 보시고 최종 정리까지 오시면 10개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9개 맞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하나 틀리는 거지. 실제로 틀리라고 낸 문제가 있거든요. 일부러 하나 틀려주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소한에 이렇게 하자라.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이 커리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전달이 되었죠.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문제집 좀 풀어보시고 판례 강의도 좀 들어주시고 중간에 빠졌네요. 합격. 여러분 1차 시험 꼭 합격하시고 기본 강의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는 뭐 교재만 보셔도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긴 하나 그래도 있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는 잠시 쉬었다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